수년간 계속돼온 밀양 송전탑 갈등. 한국전력은 지난달 공사 재개를 선언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공사를 막고 있다. 그간 한전 관계자들과의 몸싸움도 비일비재. 한전과 주민 간 고발 건수만 100여 건이 넘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송전탑 건설 갈등. 한전은 최근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는데 송전탑 피해를 안아야 할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 해결책은 없는 걸까? 이슈앤피플에서 진단해본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희진입니다. 올겨울 들어 강추위가 유독 많아지면서 난방으로 인한 전력 수급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요 에너지원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곳곳에 송전탑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이 밀양에서는 송전탑 설치를 두고 주민과 한국전력 간 갈등이 아주 심각한데요. 살얼음판 같은 현장을 김용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그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움막을 지어놓고 반대 시위 중이시잖아요. 어느 네. 마을에 몇 개 정도 되나요? 네, 총 4개 면인데요. 그 밀양시 단장면, 사내면, 상동면, 부분면 총 이렇게 4개 면이 있고요. 총 송전탑 52기가 지금 들어갈 자리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총 지금 천막을 치고 이렇게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천막을 친 곳이 한 8곳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든가요? 한마디로 주민들은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직접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겨울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난 15일 밀양 위양면의 한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765kV 송전탑 129기가 들어설 자리, 그 입구에는 검문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 대부분 60, 70대 노인들로 천막을 쳐놓고 동고동락한 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요. 24시간 경비를 서며 행여나 한전에서 직원들이 올라올까봐 생업도 제쳐두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돈 이거에 보상을 주어가 우리 전부 다 해준다 해도 농값이고 우리 재산값 전부 다 일절 다 우리를 준다 해도 우리 이 나이에 전부 70이 넘은 80이 넘은 할매들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 나는 배웠도 필요 없고 많았도 필요 없어요. 나는 돈 필요 없어요. 돈 하면 맞습니까? 몇 대대로 100대 7대나 9대나 사둬놓은 고향 버리고 돈 받아 어디 갈 겁니까? 주민들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간 공사 저지를 하며 쌓인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저에서 달아붙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기라. 가에 들어내놔놓고 또 이 사람 꺼사내고 또 기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놓고 또 꺼사내고 3번을 그랬어요. 3번째 그러고 나니 뭐 우리가 기절을 해가면 쓰러져 버렸거든. 쓰러져 버리니까 기계는 들어가고 119 불러가 우리는 실리 병원 가고 그랬어요. 이 촌 사람 이거 막 겁질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뭐 4만 원 사입니까? 전부 다 연식 많은 사람인데 이거 괜찮으면 뭐 필요 있습니까 이제? 내 재산 이거 지키는데. 송전탑 예정지 바로 아래에는 공사 방해로 한전으로부터 10억 소송을 당한 이나무 씨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씨는 송전탑 부지 인근에 천막을 치며 아내와 함께 2년 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이 전자파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 평범마을 사람들은 24시간 365일 그 고압 76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탑 밑으로 24시간 365일 끼어다니면서 전자파를 받아야 되고 그 전자파를 받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생존에 위협을 당하니까 있는 재산이고 있는 목숨이고 다 바쳐서라도 이거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나 당대뿐만 아니고 우리 밀양 사람 전체를 위하고 밀양 땅 전체를 위해서 내 하나쯤은 목숨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주민들 심정은 아주 절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 역사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1월이었죠. 이치우 씨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갈등의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간 갈등을 겪으면서 한전에서 주민들에게 공사 방해로
고소고발을 한 건수만 100여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네. 주민들도 한전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은 매우 깊을 대로 지금 깊어 있는데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1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2기의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밀양에만 69기가 집중돼 있는데요. 69기요? 네. 2007년에 사업 승인을 얻고 2008년에 이제 공사 착수에 들어가면서 송전탑에서 근접한 그 마을 쪽의 주민들이 반발이 매우 거셌었습니다. 네. 한전은 현재까지 110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착공하지 못한 52기가 밀양시 단장면, 사내면, 상동면, 부북면 4개 면에 몰려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놓고 주민들과 한전, 시공사 측과 몸싸움이 한때 매우 격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결국 인재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1월 밀양시 사내면에 70대 이치우 씨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전 측과 주민들의 몸싸움 양상은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 9월 급기야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1월 공사 재개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는 했지만 공사 진행 시기는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고요. 밀양의 송전탑 부지에는 현재 8곳에서 그 농성장 천막을 치고 주민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내부 갈등도 있었다면서요? 예, 주민 매수 의혹 논란이 있는데요. 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한국전력공사가 마을 단위로 개별 협상을 하면서 8억 원의 돈을 지급해 주민을 매수하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마을의 주민 대표들이 마을 지원 사업비로 받은 돈을 땅을 사려고 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네. 고소고발이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반대 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전 측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매수라든가 이러한 부정행위는 일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부야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김희진 기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네. 765kV 초과압 송전탑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이게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쉽게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 단순히 님비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라도 지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분들의 좀 특징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고령인 분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네. 예, 마을에서 태어날 때부터 쭉 자라온 고향이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는 그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하신 이후에 10수년간 생활하면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정착을 하려는 그 10수년간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을을 지키자는 것이지요. 이미 건설이 완료된 밀양시 청도면의 한 마을의 송전탑에 가보았습니다. 765kV 송전탑 높이는 최고 140m로 가까이서 보니 꽤 컸는데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밀양시 부북면의 한 마을은 송전탑 부지와 근접거리에 있기도 합니다. 한전은 전자파가 공식적으로 유해하다고 증거가 입증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전자파 유해성은 여전히 논란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도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예전에 송전탑이 들어선 후에 주변 땅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살펴보면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땅만을 100% 감정가로 보상하고 송전솔로 가장자리 좌우 3m까지는 토지가의 28%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전솔로에 아무리 인접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주변으로 3m만 벗어나면 보상가는 0원이죠. 그 송전탑 인근의 땅 주인은 당연히 희생만 강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을 꼭 건설해야만 하는 한국전력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한마디로 초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설이 지난 직후에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에 그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네.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 공청회를 준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주민들의 입장에 한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약 3,800억을 들여서 110기를 지금 완료한 상황인데요. 송전선로의 특성상 송전탑 어느 하나라도 건설이 완료되지 못하면 전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업 백지화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3,800억 원을 들인 110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전은 일단 사업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군요. 먼저 특별대책본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리 원전 발전소가 지금 3호기가 올 9월부터 정상 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력 수송망을 시급히 갖추어가지고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상태가 시급한 상태로서 현재 이 선로가 당초 계획은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금 밀양 이 4개면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엇보다도 신고리 원전의 전력 수송 안정화와 그다음에 우리 한전의 전체적인 전력 수급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건설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양시 4개면을 제외한 부분에 161기 중에 110기 철탑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밀양시 4개면의 주민의 민원이 해소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걸 백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안으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하는데 현 시점으로 지중화가 소요되는 그런 기간이나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사실 지중화도 현재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765 전압을 지중화시킬 수 있는 케이블이 개발이 안 돼 있는 관계로 3, 4, 5 자재를 이용해서 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에 765 창녕 변전소에 있는 그런 대단히 변전소가 들어져질 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루트가 결정이 안 돼 있는 관계로 공사 기간이나 그다음에 비용 관계에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이 예상되고 있고 비용은 약 2조 이상이 더 투여가 돼야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중화를 받아들이기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중화 작업도 들어보니까 좀 불가능해 보이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우려스럽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고 서로 불신도 깊어서 진정 어린 대화를 하기까지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전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밀양시 5개 면과 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고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를 두고 반대 주민들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반대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인데요. 그렇네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한전은 공사 재개를 이미 밝혀놓고 지금 다만 진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물리적 충돌까지도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대책본부는 지역 지원 사업, 각 마을의 특색에 맞게 그러니까 맞춤식 지원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매년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령 생활연수원이라든가 마을의 경제적 이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주민들과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끊임없이
설득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통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김용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예정 부지에 잘려나간 나무 사이로 희망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텐데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슈앤 티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